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 집사입니다. 단편님,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는 말 아시죠? 선한 행동은 좋은 결과, 악한 행동은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 그리고 물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둘을 생각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선한 영향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악한 영향을 받고, 이것도 당연한 얘기겠죠?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기운이라는 거, 그건 어떻게 될까요? 선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주변 사람도 선한 기운으로 덮일까요? 악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주변 사람도 악한 기운으로 덮이고, 같이 생각하지 않고 같이 행동하지 않아도. 이번 이야기는 청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청암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청암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얘기는 예전에 같이 숙소를 쓰던 형님이 해준 얘기인데요. 제가 숙소를 배정받고 먼저 배정받은 방에서 생활하던 룸메이트 형님이 한잔 하자고 해서, 그래서 같이 한잔하던 중에 직접 경험한 일이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숙소에 들어가기 1년 전쯤,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기 1년 전쯤이 되는 거죠. 그때 그 형님이 경험한 일이라고 했어요. 형님은 숙소 생활을 하는 직원들이 제 전에 있던 룸에 포함해서요, 다들 집에 가는 금요일부터 다시 돌아오는 일요일 낮까지 그 동네에 있는 비디오 방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고 그런 느낌. 어쨌든 그다지 취미랄 것도 없고 주말이면 그렇게 비디오 방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 비디오 사장하고도 친해져서요, 장사가 안 되는 날이거나 밤 11시가 넘으면 문 닫고 둘이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사장이 뭔 일이 있으면은 이제 형님한테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해서 형님이 가게를 봐준다든지 그랬다네요. 그리고 그 비디오방 옆에는 몇백 명이 넘은 당산나무가 한 그루 있었대요. 당시 거기에 대기업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요, 제가 일하는 곳이죠, 회사에서 주변 밭들도 사들이고 하면서 나무들도 숲에 베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 밭들을 사들이고 나무들을 베어냈다는 건 형님도 얘기로 들은 거죠. 거기서 일하기 전이니까. 몇백 년 됐다는 당산나무는 직접 본 거고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때 마을에서도 도시개발처럼 길도 내주고 그런다니까 그때 덩달아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당산나무도 베어내려고 했다는데, 거기 마을 어르신들이 성황당 당산나무라면서 극구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나무들은 모두 베어내고 그 나무만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 마을. 근데 그 뒤부터요, 주변 나무들을 죄다 베어낸 뒤부터 자정부터 새벽 3시쯤? 정확히 몇 시는 아니고 그쯤에, 그 시간대에 당산나무 주변을 거니면 말이죠, 언제 나타났는지 당산나무 위에 젊은 여자가 서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게 그 소문이 진짜인지, 그때 비디오 방도 그렇고 거기 마을 그 가게들도 자정 전에 문을 닫았대네요. 그리고 이미 자정 전으로는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러고요. 물론 형님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같이 있던 룸메도 회식이건 뭐건 뭐 밖에서 술을 마셔도 밤 11시 전후로는 꼭 숙소로 들어갔고요. 그냥 그게 말들은 하지 않지만 그냥 무슨 법칙 같은 거였대요. 그거 아니라도 사고가 많이 나는 현장이라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예민한 거죠들. 그리고 형님보다는 저는 룸메이트가 이건 철저했다네요. 그냥 뭔 일이 있어도 무조건 11시 전이면 들어가고, 돌아서 갈지언정 그 당산나무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주말 어느 날 밤, 그날도 숙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형님 혼자 나와서 비디오방을 간 거죠. 그리고 그날은 비디오방 사장이 일이 있다고 그래서 가게를 봐주다가, 어차피 그 동네는 11시 넘으면 손님도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그 비디오방은 당산나무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디오방 문 닫고 혼자서 술을 좀 마셨대요. 그런데 평소보다 조금 마셨는데, 그러니까 이 형님이 평소 소주 대병을 마셔도 괜찮은 형님인데 그날은 한 병 조금 더 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쯤 마시고 카운터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봤다고 그래요.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밖에 있는 당산나무 쪽에서 누가 부르는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이게 딱 뭐라고 말하기 힘든 게, 당산나무 쪽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산나무에 여자가 서 있다는 게 진짠지,
엄청 궁금한 것 같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님이 술김에 거길 받아내요. 당산나무를 비디오방 작은 창문으로. 그랬더니 진짜 소문처럼 말이죠. 웬 여자가 당산나무 가지에 그 밧줄로 그네를 달아놓고는 그 그네를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님은 그 모습을 본 뒤에 내가 잘못 봤나 뭐 이런 생각도 안 들고요. 그냥 조용히 창문을 닫고 돌아서려고 했대요. 왜냐면은 그게 술 기운에 잘못 봤다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뚜렷했고, 느낌으로 눈이 마주쳤다 싶은 그 기분이 든 동시에 한기가 확 전해져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까지 감고 작은 창문을 닫으려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는데, 당연히 몸도 움직이지 않고, 왜 깊은 한숨 있잖아요. 하는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깊은 한숨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짝 눈을 떴는데 그 작은 창문 틈으로 보이는 커다란 붉은 눈동자 2개. 어느새 그네를 타는 것 같던 그 여자, 형님 바로 앞 창문까지 와서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형님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더라는 얘기. 아침에 비디오방 사장이 와서 형님을 깨웠고 술 마시고 뻗었냐면서 돌리듯 얘기를 하는데, 형님이 얘기했대요. 간밤에 있었더니. 그랬더니 그 비디오방 사장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그거 곧 뽑아낸다는데, 응? 산업 차량들이랑 다니려면 큰 길이 필요한데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면서, 그래서 반대하던 어르신들도 적극 들어갔다고, 그 당산나무로 베어내는 게 확정됐다는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렇지 않아도 다들 예민한데 얘기해봐야 좋을 거 있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당산나무를 철거하려고 사람들이 왔대요. 그때 형님은 일하고 있어서 현장을 보지 못했고, 근데 나중에 비디오방 사장이 그 당산나무에서 젊은 여자 사체가 나왔더라고. 그 시기 마을에서 실종된 여자가 있었는데 백방으로 수소문을 받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네요. 그런데 그 여자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철거를 하다가 폴리스 라인을 잇게 됐고요. 한동안 그렇게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하던 길인데, 그 뒤로는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더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다 정리되고 당산나무 철거한 뒤에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겼고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 그때 철거에 동원된 인부들도요, 다른 곳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처럼 뭐 다치거나 어떻게 됐다는 사람도 없었다는데, 그런데 신기한 일이 비디오방 사장이 형님한테 얘기해줬다네요. 그때 인부들 중에 비디오방 사장이 아는 사람이 몇 있었거든요. 비디오방 사장도 그 사람들한테 전해들은 얘기인 거죠. 그때 인부들 중 대다수가 꿈을 꿨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인부들 하는 말이 모두 같더라고.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비디오방 사장이 그 말을 하면서 형님한테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단정하고 선녀 같은 여자를 봤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 형님은 왜 붉은 눈에 무서운 여자를 봤던 거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충격적인 거, 그 여자를 살해한 범인이 그 형님하고 같은 방을 쓰던,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 방에 있던 룸메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그래요. 혹시나 그놈하고 같이 있어서 그놈 기운이 내 몸에 있었나 싶다고. 그래서 나만 그렇게 무섭게 보였었나 싶다고. 어쨌든 이건 오래전에 산업단지에서 있었던 실화고요. 그때 그 근처에서 이런 분들이라면 지역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산나무라든지 그 사건이라든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실화니까 말이죠. 청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건은 정말 화가 나고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래도 어쨌든 범인이 잡혀서 다행이네요. 이 사회 정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정말 모두가 범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고, 정말 그랬던 걸까요? 범인과 같은 방을 사용해서 그 범인의 악한 기운이 같은 방을 쓴 사람에게도 영향을 줬던 걸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선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그 모습과는 다른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